하시는 것 같고. Stablecoin would be unnecessary if we had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CBDC, 연준 코인이 있으면. 맞습니까? You're basically you're right. But 맞아요. 그래, 네가 한 말이 맞아. CBDC가 있으면은, 연준 코인이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지 않아. let me say though, with cryptocurrencies, it's not that they didn't aspire to be a payment mechanism. It's 암호화폐는 화폐 수단으로 실패했다. that they've completely failed to become one, except for people who desire anonymity, of course. 익명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나왔던 단어는, 이래서 우리는 크립토커런시를 규제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그 다음에 흘러가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갖고 오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뭐 김정식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1대1 비율로 달러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지털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가 이야기할 이유는 테더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여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폰지 사기라고 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큰 이유는,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리바바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알리바바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고 그 회사의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도 알고 나서 투자를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리바바를 투자할 때 이거 중국 리스크 있는데 요만큼의 어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겠어. 이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걸 믿으니까 투자하겠어. 만약에 하시는 부분에 좀 반감을 가지신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위험하니까 빠져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네. 할게요.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일단 생각하는 바가 스테이블 코인은 CBDC에 대해서 대체될 거다라는 스탠스를 오늘 취하고 있었고요. 최근 며칠간 그 테스티모니가 있었는데,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연준이 이야기하기를 9월 달부터 연준 코인 리포트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은 크립토에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테더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테더라고 합니다. 테더라는 코인이 제일 큰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제 제가 3가지만 갖고 올게요. 제일 큰 3가지만 갖고 올 건데, 자, 무엇이냐? 가장 유명한 거, 테더라는 코인은 이제 홍콩에 있는 화폐 거래소와 은행, 그러니까 테더 IS인가, 저도 어떤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백업하는 코인이 테더고요. 지금 현재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시총 3배, 3위입니다. 3배가 아니라 3위입니다. 엄청난 마켓캡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마켓캡을 물어가지고 그랬네. 한국에서 일단 미국 영어로는 마켓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원탑이에요.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거래량을 지니고 있는 게 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무튼 하나씩 알아보면은, 그거 말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백업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BUSD가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백업해주는 USDC라는 백업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일단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테더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테더에 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위의 시총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게인을, 이제 시총의 변화를,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테더라는 코인을 찍어내는 코인을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1년 동안 원래 10빌리언 달러였던 게 지금 62빌리언 달러까지 성장을 했고요. 이제 시가총액이 맞네. 시총이 이제 현재는 62빌리언 달러에
해당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고 가자면은, 일단 우리가 달러가 있으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로 달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바로 갑니다. 근데 달러라는 이제 피지컬 돈은,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달러랑 바꾸려면은 달러는 속도가 느려요. 우리가 달러를 보낸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달러가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비효율적인, 우리가 싫어하는 이 진짜 실제 화폐는, 싫어하는 건 아닌데 화폐는 좋아합니다만, 이제 이 실제 화폐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송금하면은 그 달러가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그 은행에 가야 돼서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이 1달러라는 실제 화폐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돈의 유동성이 느려지잖아요. 내가 어딘가를 돈을 보내는데 바로 받는 게 아닌 좀 시간이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코인을 거래하는 의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더라는 수단을 이용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더라는 수단은, 아, 이거 1달러와 똑같은 밸류를 가지고 있어 라고 공언해주는 코인이에요. 그 어떤 회사가 이거 백업을 해서, 야, 이거 테더라는 거 만약에 너가 1달러를 우리한테서 사면은 말이야, 1달러를 사면은, 이 테더는 1달러가 나중에 네가 나와서 팔면은, 다시 1달러에 주고 다시 팔 수 있어. 이 테더 갖고 오면 우리가 1달러 다시 줄게. 그리고 이 테더는 우리는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서 생긴 게 이 테더 코인이에요. 한마디로 어디 회사에서 그냥 이거 돈을, 테더라는 거를 찍어내면서 1달러 받을 때마다 테더를 하나씩 툭툭툭툭툭 찍어내는 게 바로 이 테더 코인입니다. 근데 그 테더 코인이 1년 동안 60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1달러 받을 때마다 코인을 찍어내는 거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밸류가 변하지 않아. 우린 돈을 받을 때만 1달러를 찍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든 게 이 테더 코인이에요. 네. 일단 여기서 제가 조금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은, 자,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 A가 1달러가 있어요. 1달러가 있고 이 테더 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더 코인을 백업하는 1달러가 있다고 이제 은행 A가 공언을 합니다. 은행이나 뭐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 C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사람 B는 1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사람 B가 사람 C한테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우리가 1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가져오기는 힘들어요. 디지털 커런시와 실질 화폐를 교환하기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걸 해주기에도 뭔가 좀 뭐 익명성도 걸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게, 우리가 은행 A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 A에게 1달러를 주고 이 테더 코인을 삽니다. 테더 코인을 사고, 이 사람 B와 C가 비트코인과 테더 코인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사람 C는 은행 A와 1달러를 교환을 해서, 그리고 은행 A는 이 테더 코인을 버리면서 끝나는 게 이 테더 코인을 이용한 비트코인이나 1달러의 거래예요. 우리가 왜 이 테더 코인이 많이 쓰이는지 알겠죠? 테더 코인은 많은 코인들의 기본적인 기축 화폐가 되는 코인입니다. 테더 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여러 코인들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되는 화폐가 이 테더 코인입니다. 뭐 테더 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테더 코인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 시총으로서 3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도만 일단 알아두고 갈게요. 근데 이 테더 코인이 말이에요. 사실 조금 제가 약관을 읽어봤어요. 제가 나무 위키도 읽어보고 약관을 읽어봤는데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약관에 적혀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테더는, 만약에 이 테더라는 회사가 있어. 테더가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사실은. 돈 받는 거를 너가 만약에 테더를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거 딜레이 시킬 수 있고 다른 걸로 줄 수도 있다. 한마디로 네가 원래 1달러를 1테더로 바꿀 수는 있지만 1테더가 1달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지 이거? 사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만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1달러는 1테더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 뭐 1테더를 1달러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값어치가 있는 다른 거를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약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오른쪽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게 얘네들이 말해준 재무제표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요만큼 있고, 우리 요만큼 갖고 있고, 우리 회계에 요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웃긴 거는 얘네가 2018년 이후로 회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2018년에 회계를 받다가 야 이거 회계 너무 오래 걸려 때려쳐 하고 때려쳤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다들 채팅창 보이나요? 제 채팅창이 움직이질 않네요. 한번 잠깐 재시작할게요. 제가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지 일단 뭐지? 아이고 제가 안 보이네요. 일단 하나씩 다시 잠깐 재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 다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창이 안 움직이길래 좀 살짝 당황해서 재시작했는데 똑같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2항이 왜 떨어졌었어요? 회계 조작했다, 전문가한테 회계를 안 받았다는 우리 그거를 받았잖아요. 얘네들이 공매도 리포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2항은 이제 끝이 났는데 2항은 얘네 전문가 회계 다시 받고 해서 끝이 났는데 얘네 2018년 이후로 전문가 회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회계 제표를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개를 해도 이거를 감사를 해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 얘네들 감사를 해주려는 회사가 없었냐? 아닌데요. 얘네들 감사를 해주려는 회사가 있었는데 2018년에 야 이거 너무 느려. 얘가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 니네들이 서류 원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다 준비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018년에 딱 잘라버렸어요. 나 감사 안 받을래. 내가 감사 받아서 뭐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개를 해도 우리는 이게 투명하다고 하는데 얘네 테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는 투명합니다. 저희는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적혀있고 원래 예전에 2018년 이전에는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항상 회계감사를 전문가에게 받습니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그냥 우리는 깨끗합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를 빼버렸어요. 왜? 이거 뭐야? 좀 이상한데? 그래서 1테더가 1달러인데 1달러는 1테더가 아니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냄새가 구린데 살짝 슬슬 입냄새가 하나가 나는데 라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데 이 느낌이 여기서 이제 다들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2021년 돼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매달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네들한테 이거 니네들이 1달러로 무조건 1테더를 1달러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니네들이 그 준비금들이 있냐? 아니 너가 1달러 1테더 팔 때마다 네가 1달러로 만들고 1테더 다시 받으면 지워버린다며. 그럼 무조건 1테더당 1달러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공개를 해요. 우리 이만큼 돈이 있다. 야 이거 봐라. 우리 준비금이 캐시 3% 들고 있어. 4%라고 할게. 이게 3.87%. 야 우리 캐시 4%나 들고 있어. 뭐지? 원래 1달러당 1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달러당 4센트네. 와 이거 보면서 1달러당 캐시를 들고 있는 비중이 4%고요. 거의 대부분이 커머셜 페이퍼로 되어 있다. 사실 나머지는 그래 리버스 리포트 들어갔으면은 돈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유동성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고 트레저리 빌 오케이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커머셜 페이퍼라는 부분이에요. 이 커머셜 페이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갖고 왔어요. Commercial paper is a common form of unsecured short-term debt issued by corporation. 기업 어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도 안 받은 상태로 원래는 이 기업어음이라는 걸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기업어음은 원래는 진짜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에만 주는 거예요. 트리플 A급 회사에만 주는 게 이 기업어음입니다. 이 기업어음을 원래는 애플, 삼성, 구글 이런 회사에만 줘야 되는 게 이 기업어음이에요. 왜냐면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빌려줬다가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돈을 못 받아요. 왜냐면은 일단 담보가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담보가 없으니까 이 종이 쪼가리만 믿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사인했으니까 이 돈 돌려주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 몰라 나 배째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기했듯이 담보가 없으니까요. 어음이 65%예요.
실제 현금, 멋지다님이 완전,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멋지다님이 또 좋은 정보 가르쳐 주시네요. 실질적으로 기업 어음이, 원래는 제일 좋은 우량 기업에만 줘야 되는 이 기업 어음이 거의 대부분 6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와, 이걸 보면은, 이거 좀 스케치한데? 이거 좀 구린 냄새가 더더더더더 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커머셜 페이퍼를 준, 기업 어음을 준 이 은행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얘네가 말 그대로 뭐 망하는 회사에 빌려줬는지 자회사에 빌려를 줬는지 이런 거네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구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요걸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채팅창 여기 텍스트로 적을 텐데, 얘네들이 회사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홍콩 최대 거래소가 있는데, 홍콩 최대의 거래소랑 그리고 이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이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되는 회사예요. 은행이랑 거래소랑 같은 회사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홍콩 최대의 거래소에서는 야, 이거 1테더 B라는 회사가 백업해주니까 야, 이거 갖고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막 찍어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 홍콩 최대 거래소 회사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돈을 찾고 하면서 망한 회사가 있었는데, 홍콩 최대 거래소랑 이 최테더라는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 테더라는 회사에 이제 CFO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CFO 쪽인가? 약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물이 나와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너 그 거래소랑 빗플릭스인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빗피넥스네.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빗피넥스라는 회사랑 테더라는 회사가 같은 회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옛날에 그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피터라는 사람이 CFO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 같은 회사 아니야. 우리 같은 회사 아니고, 은행만 같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은행만 같이 쓴다. 뭔가 좀 구린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홍콩 최대 거래소랑 테더라는 회사가 사실적으로 다시 뒷북치는 건가? 맞습니다. 대표가 같았던 거예요. 아니, 대표가 같으면은 거의 같은 회사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이양이랑 쿤시양 의혹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표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근데 이 테더라는 회사랑 홍콩 최대 거래소랑 같은 대표고, 테더라는 회사는 심지어 감사도 안 받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기업 어음이고, 뭔가 구린 게 계속해서 겹쳐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홍콩 이 빗피넥스에서 얘네들이 테더라는 돈을 팍팍팍팍 찍어요. 왜냐면은 같은 회사니까 얘 은행이 백업해준다고 뻥치고, 일단 분리된 이 회사에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비트코인에 돈을 펌핑 시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테더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 후에 이제 거래를 승인한 후에 이 테더라는 돈을 안 바꾸면 이 코인들은 금액이 펌핑되고 리퀴디티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캐시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시총은 1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래는 캐시가 전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의 시총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테더라는 다른 돈을 찍어내요. 다른 돈을 찍어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을 통해서 어떤 다른 코인의 값어치를 미친 듯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얘네는 캐시도 보전하고, 실질적으로 일단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도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 알아주시고, 이제 많이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테더라는 회사가 이 빗피넥스라는 회사가 테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더랑 같은 주인이 같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살짝 구린 냄새가 나는데, 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지금 당장은 이 3%라는 캐시도 있고, 이거 뭐 다른 것도 있잖아. 다른 자산도 있잖아. 지금 이거 문제 될 거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9월 달에
9월 달에 연준 코인이 우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리포트가 나와요. 리포트가 나오는데 우리 스테이블 코인 대체할 거다. 규제할 거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은 하나 시나리오를 짜볼게요.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우리 갖고 있는 테더 코인이 이거 좀 값어치가 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 1달러로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규제 보니까 1테더는 1달러가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돈을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에 들어가 있는 암호 자산에서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만큼의 돈이 빠지면 시총도 그만큼 빠질 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62 빌리언 달러라는 값어치가 한 번에 확 빠진다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에 큰 낙수 효과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튼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고 사람들이 돈을 지금 다 같이 빼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지만, 폰지 사기처럼 얘네들이 만약에 없는 돈을 만들어서 없는 돈을 있는 척을 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라면, 이 기업 어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 어음이거나 부실한 기업 어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왜냐면 얘네들은 감사를 안 받으니까, 회계 감사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면 그래, 저거 커머셜 페이퍼 레짓하구나, 이거 진짜구나, 좋은 회사들한테 빌려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모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테더는 전체 시총의 3등인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거래량으로는 넘버1이에요. 거래량으로는 탑입니다. 이 코인이 사라진다면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나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곧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켈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네요. 무튼 테더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케치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른 코인들이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요만큼까지 스케치하진 않아요. 이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이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쓰신다면은 테더보다는 바이낸스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죠. 미국 증시에 상장도 되어 있고 감사도 받는 기업이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얘네들은 확실히 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받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테더를 쓰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조금 더 신뢰성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미 불의 입장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테더라는 코인이 만약에 이게 두 가지 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믹스드 뷰가 있는데, 테더라는 것의 비중은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테더의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39 얼마죠? 39 빌리언 달러.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는 터질 수도 있는 법이고 평생 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예치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테더라는 게 터진다면 당연히 다른 대체제는 있어요. 우리가 바이낸스 코인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코인을 쓸 수도 있지만 39 빌리언 달러라는 값어치, 얘네들이 61 빌리언 달러가 61 빌리언 달러어치가 만약에 그게 순간적으로 꺼진다고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내가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1 트릴리언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큰 손이, 우리 기억나시죠? 빌황 아저씨가 던진 돈이 어떻게 됐어요? 빌황 아저씨가 6 빌리언 달러였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빌황 아저씨가 레버리지 써서 썼던 돈 전체 나스닥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빌황 아저씨가 던진 돈에 시장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시장이 난리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수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멋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믹스된 뷰가 존재해요. 아 이거 실질적으로 얘네 62빌리언 달러, 야 얘가 10%도 안 되네. 10%도 안 되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가 시가총액에서 한 번에 날아가면 사람들은 팔기 시작하면서 보통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죠. 단 이게 비트코인이 망할 정도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큰 타격은 있겠지만 당연히 거기에서 살아남고 망할 정도까지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잘 해놓은 유튜브 비디오가 미국 비디오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믹스된 뷰가 존재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각자 듣고 판단하실 수 있는 척도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